돈이 있어야지 독립운동하니까 일본 은행에서 현금 실고 나오는 현금 수송 차량 탈취하라 털다가 걸리는데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지금 그 두목이냐? 한 가지만 말하겠다. 안형명이다. 역사 여기까지 몰랐지. 몰랐던 역사, 궁금했던 역사와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지만 의외로 가본 분이 많지 않은 역사적인 장소, 바로 서대문 형무소인데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곳, 바로 떠나보실까요? 서대문 형무소 뒤쪽에는 사형장 건립 당시 같이 심어진 두 그루의 미류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잘 자랐는데 다른 나무는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하죠.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는 바로 사형장 옆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사형장 옆에 있어가지고 사형수들이 들어갈 때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바로 이 미류나무를 붙잡고 통곡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통곡의 미류나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약 30만 명의 민족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했고 처형했던 곳, 서대문 형무소. 아까 보신 것과 같이 4평 이 방 안에 40명을 가뒀다고 하는데, 4평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조그만 방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는 방. 거기에 40명이 들어갔다. 특히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돌 섞인 200g의 조밥이 전부.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생지옥이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영상에서. 그렇지만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1919년에 갑자기 이 수감자들의 수가 급증을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많은 우리 독립투사들, 우리 조선인들이, 이 대한제국인들이 끌려 들어간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그곳에서 순국하셨죠. 일단 그 시작은 뭐냐? 지금 현재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꾸며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1908년 일본에 의해서 경성 감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대문 감옥이 됐다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서울 형무소, 서울 교도소, 서울 구치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젠 독재 정권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이 끌려가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일제에 의한 탄압, 또 독재 정권에 의한 탄압, 이 생생한 거를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보존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1998년 11월 5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 하면은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안창남 선생님이에요. 안창남 선생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비행기 정도, 비행 조종사로 알고 계시는데 독립투사였어요. 1910년도 초반에 당시 이제 여의도 비행장에서 일본인도 오고 미국인도 와가지고 공중 에어쇼를 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인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뒤에서 연기를 뿜어내면서 이름이 스미스였거든요. 스미스라고 딱 그림을 그리면서 간 거예요. 와! 조선 백성들이, 서울 시민들, 경성 시민들이 환호를 할 때 안창남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중에 저거 우리 조선말로 내 이름 쓰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안창남 선생님이 1919년 3월 1일 때
3.1 만세운동을 할 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뭔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조선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방법을 줬을까? 비행기다 해서 바로 일본 도쿄로 건너가가지고 비행수를 배웁니다. 1922년에 이제 도쿄에서 오사카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레이싱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참가를 해요. 그런데 조선에서 온 이 새파란 젊은이한테 누가 비행기를 빌려줍니까? 15팀 가운데서 유일한 조선인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정말 최신형 비행기를 다 끌고 도쿄를 출발해서 오사카 돌아오는데 다 낡아빠진 비행기 한 대가 배정이 돼요. 타지 말라 그랬어. 죽는다고. 떨어진다고. 강행을 해요. 안창남 선생님. 왜? 오사카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벌써 나 온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실망할 것이다. 죽더라도 난 가다가 죽겠다 해서 출발을 해요. 안창남 선생님이 쓰신 수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몇 번에 걸친 추락 그 위기를 겪고 정말 힘들게 오사카 찍고 다시 도쿄로 돌아와요.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좋다. 이제 나는 비행수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선 우리 동포들에게 보여주자 해서 1922년 12월 엄동설한이죠. 그때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조선에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중고 고물들을 사가지고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한 다음에 페인트 갖고 와가지고 뒷꼬리에 금강산 그려요.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한자로 금강호라고 지어요. 이거를 여의도 비행장에서 띄운 거예요. 금강호를요. 6만 명이 모였어요. 그 엄동설안의 여의도 비행장에. 당시 경성의 인구가 30만 명이었거든요. 거의 5분의 1이 다 모인 거예요. 보려고. 조선인 최초의 파일럿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비행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조선인이면서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비행기 이륙을 한 사람은 안창남 선생님이 1호 맞습니다. 조선인들,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얻었거든요. 여의도 비행장 빙빙빙 돌면서. 그런 다음에 원래 계획에도 없었던 안창남 선생님이 기술을 여의도 비행장에서 마포를 지나서 서쪽으로 기술을 돌립니다. 어디로 가냐? 서대문 형무소 상공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만세운동 때문에 지금 다 서대문 형무소에 지금 저 밑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힘내십시오.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서대문 형무소를 빙 한 바퀴 돌고 착륙을 해요. 안창남 선생님이 이제 왜 우리가 독립투사가 아니라 이제 비행사로 알고 있냐면 그 이후의 행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서대문 형무소 하는 김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 형무소 한 바퀴 도신 다음에 대한독립 만세 하신 다음에 다시 일본 도쿄로 돌아가요. 도쿄로 돌아간 다음에 19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다음에 관동 대지진이 터지면서 주거에 15원 발음해봐라. 발음 못하면 조선인들 와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수천 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안 되겠다. 나는 이 비행수를 이용해가지고 일본에 복수하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요. 관동 대지진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가지고 나 조선 공군을 창설하겠다. 그래서 일본 왕궁에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다 죽이겠다 라고 해요. 안창남 선생님이. 그렇지만 당시는 상해 임시정부가 공군을 만들어줄, 비행기를 만들어줄 그런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은 당시 국민당 공군과 선을 연결해줘요. 어차피 중국도 일본과 싸우던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 공군에 들어가가지고 일본과 싸워라. 그래서 지금 그 산시성에 타이위안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던 중국 국민당 공군 조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요. 돈이 있어야지 독립운동하니까 자기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요. 조선 보낸 다음에 일본은행에서 현금 싣고 나오는 뭐 현금 수송 차량 탈취하라 해요. 어차피 조선에서 번 돈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다. 뺏어도 된다 해서 한 번은 걸려요. 안창남 선생님이 가서 보낸 사람들이 현금 수송 차량을 털다가 걸리는데 너희들 배우가 누구냐?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한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독립군 맞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지금 그 두목이냐? 한 가지만 말하겠다. 안혁명이다. 나중에 이걸 증언을 했던 그분이 독립한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 안혁명이 안창남이었다. 1930년에 29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는데 그 안창남 선생님께서 타이위안에 있는 그 국민당 소속 교관이었잖아요. 이 교장이 나쁜 사람이야. 횡령을 했어요. 신형 엔진을 사가지고 수리를 하라고 했는데 구형 엔진을 달고 중간에 돈은 챙긴 거예요. 이걸 보고
안창남 선생님이 격분을 한 다음에 중국 교장한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일본군과 싸우고 이기냐고. 여기에 교장이 화가 났는지 저기 있는 저 고장난 비행기 타라고. 알아요, 안창남 선생님 저 타면 죽는다는 거. 근데 여기 군대잖아요. 상관 명령 불복종이에요. 그걸 얘기해. 너 저거 빨리 타라고. 안 타면 너 군법회의 보내겠다고. 죽는 거 알면서 타요. 상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1930년 안창남 선생님이 몰던 이 비행기는 이륙하자마자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안창남 선생님은 현장에서 순국을 하시는데 중국 타이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조선 독립의 영웅이란 거. 그래서 큰 묘를 만들어줘요. 조선 독립의 영웅 안창남 선생 여기 묻히다. 근데 이게 존재하잖아. 중일 전쟁이 터지고 일본군이 타이완에 들어왔을 때 딱 본 거야. 이거 우리 독립운동하는 그 안창남 묘 아니야? 묘비 박살내. 그래서 묘를 다 훼손을 해버려요. 묘비 박살내고. 그래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가 이 산화하신 안창남 선생님, 여의도 광장 밑에 가도 안창남 선생님의 여러 가지 전시가 돼 있어요. 원래 여의도가 비행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김포공항 옆에 있는 항공박물관에 가면은 안창남 선생님의 금강호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독립투사 여러분들의 그 뜨거웠던 애국심을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